2024년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엘링 홀란도, 해리 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스크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선수였죠. 한 해에만 62골, 이젠 유럽의 많은 빅클럽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벤치만 달군 적도 있었고 길을 잃은 듯 방황이 반복되던 날도 있었죠. 결국 자신을 믿고 노력한 끝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스트라이커로 거듭난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축구 인생을 보고 있으면 이보다 어울리는 표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축구 여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1998년 6월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빅토르 요케레스. 그가 5살이 됐을 때 스톡홀름의 지역 풀뿌리 클럽인 아스푸덴텔루스에서 첫 축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요케레스가 원한 건 아니었고 이 모든 건 부모님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축구 생활이 훗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시간이 흘러 2013년 14살이 된 요케레스는 스웨덴에서 유소년 육성으로 유명한 브롬마포이카르나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그는 뛰어나 보이는 유망주도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골을 넣는 보통의 유소년이었죠. 그러던 중 요케레스가 16살이 되던 해 마침내 그에게도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클럽은 1군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기에 바로 뛸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회를 받은 유소년이 바로 요케레스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클럽으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릴 적 그의 포지션은 날렵한 윙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점점 체격이 커지더니 피지컬한 선수로 바뀌고 있었죠. 그로 인해 클럽은 요케레스를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전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플레이 스타일을 180도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겠지만 덕분에 그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요케레스의 그런 엄청난 노력이 보상받듯 데뷔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선수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11월 4일 이날은 브롬마포이카르나와 예플레의 2017 수페레탄 마지막 라운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요케레스는 프로 데뷔 이후 스웨덴 2부 리그와 3부 리그, 즉 강등과 재승격을 경험하기도 했고 당시 2017 시즌엔 이미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알스벤스칸 승격을 확정지은 상태였죠. 하지만 클럽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마지막 경기까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클럽만큼이나 요케레스에게도 이 경기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클럽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요케레스는 자신의 마지막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되면서 벤치에 있던 선수와 스태프뿐만 아니라 경기장 전체가 그를 위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 장면은 브롬마포이카르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에겐 힘들고 고생이 가득한 흙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케레스는 입단 후 주로 U23 경기에 출전하며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지만 프리미어리그 출전 명단엔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클럽은 그의 발전을 위해 임대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2019년 여름부터 요케레스는 임대 생활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20 시즌엔 분데스리가의 장크트 파울리로 떠나 한 시즌 동안 28경기 7골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경험을 쌓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브라이튼엔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요케레스에게 남은 선택지라곤 또다시 임대를 떠나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20-21 시즌엔 챔피언십의 스완지 시티로 한 시즌 임대를 떠났지만 단 3개월 만에 임대의 조기 종료로 다시 브라이튼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케레스는 마치 길을 잃은 듯 좌절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또 다른 챔피언십의 클럽 코번트리 시티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곳에서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은인은 바로 당시 코번트리 시티의 마크 로빈스 감독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롬마포이카르나에서 그를 스트라이커로 키웠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요케레스는 임대 생활을 하면서 다시 측면 공격수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였던 마크 로빈스 감독은 요케레스의 잠재력을 단숨에 알아봤고 다시 한번 그를 완벽한 9번 스트라이커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케레스의 플레이를 단순화시켰고 그만의 장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트라이커로서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지, 로빈스 감독은 공격수로서의 본능을 요케레스에게 새롭게 주입시켰죠. 그렇게 처음 반 시즌 동안의 임대 생활이 끝난 후 요케레스는 2021년 여름 브라이튼을 떠나 코번트리 시티로 완전 이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까지도 요케레스를 바라보는 코번트리 팬들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죠. 그러나 요케레스는 보란듯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가 기간에 놀기보단 자신의 피지컬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쏟아부었고 전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클럽에 복귀한 것이었죠. 요케레스의 노력은 곧바로 결과로 이어져 모든 대회를 통틀어 116경기에서 43골을 넣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득점 기록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를 진짜 특별하게 만든 건 좌절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그의 정신력이었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그 정신력이 바로 요케레스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3골 15도) 이 어마무시한 기록은 요케레스가 이적 후 첫 시즌 만에 보여준 기록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활약은 클럽의 리그 우승을 되찾아오는데 크게 일조하기도 했죠. 이처럼 요케레스는 아모린 감독을 만나 전술적으로도 발전하며 점점 더 완성형에 가까운 공격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62골을 넣으며 전세계 최다 득점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죠. 물론 프리메이라 리가 하위권 팀들의 수준이 많이 낮다곤 하지만 리그 강팀인 벤피카와 포르투를 상대로 4골을 득점했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선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강팀 상대로도 그의 득점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케레스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를 넘어 팀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빅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었죠. 중원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거기로 내려가 공을 받아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수를 끌고 가주면서 동료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이나 측면 가릴 거 없이 수비수를 벗겨낼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은 물론이고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가능하죠. 바로 이런 능력들이 모여 유럽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브롬마 포이카르나에선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빅토르 요케레스도 이 클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도 누군가의 롤모델이자 귀감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요케레스는 충분히 그런 존재가 될 만합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묵묵히 자신을 믿고 노력하며 결국 슬럼프를 극복해낸 선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선수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 합니다. 현재를 넘어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과연 그가 생각하는 대로 빅클럽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빅토르 요케레스 이야기였습니다.